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다수였다는 사실만 공개했는데요. 때문에 가로세로 연구소 측과 이준석 대표의 본격적인 난타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신속한 결정이었는데 이에 강 변호사도 각별히 언행에 신중하고 품행에 방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용석 변호사는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 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2010년 9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 출당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강 변호사는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 이후 강 변호사는 19대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5.9%의 득표율로 낙선했습니다. 때문에 무소속으로는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며칠 전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과 동시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서울시당이 복당을 승인한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강 변호사의 복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지만 강 변호사는 제명된 지 12년이 지나 재입당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전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한 것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 변호사 복당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부결돼 불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고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 했다며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최고위원회의 결정이므로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나한테 묻지 말아라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데요. 자,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난 뒤 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한 국민의힘 최고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고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강 변호사의 경우 제명된 지 12년이 지나 재입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만 당원 당규에 따라 최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고위가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명분 없는 복당 불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게 생겼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복당 신청자들에 대한 일괄 복당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복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보냈고요. 통상 복당을 신청하면 각 시도당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복당을 의결하게 됩니다. 다만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에 보고한 경우에는 시도당 심사위를 거치지 않고도 복당이 결정됩니다. 제 같은 일괄 복당 승인은 지난해 6월 이준석 대표 선출 후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탄핵 이후 정치적 사유로 탈당 및 분당한 분들에 대해 크게 문호를 열 것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방침에 따라 일괄 복당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당시 윤상현 의원과 이은재, 정태욱 전 의원 등 총선 당시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했던 전형직 의원들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복당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각 시도당 심사위에 올라온 일부 인원에 대해선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했다는 이유로 복당이 불허됐는데 상습적으로 탈당을 했거나 당에 대한 악의적 비방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대사면 기류가 움튼 건 지난해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부터인데요. 특히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에서 탈당자에 대해 일괄 복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제기가 됐고 이를 곧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선 전에 일괄 복당을 허용했더라면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대통합 기조를 이어가는 게 맞는 것이겠죠. 한 표가 한 명이 절실할 때는 대통합한다면서 일괄 복당을 허용해 놓고 이제 대선에서 이겼으니 그 문을 닫는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해 보입니다. 자,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불허의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앞서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복당이 불허된 구체적인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추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용석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성상납 의혹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또는 무마 의혹도 제기한 바 있죠. 때문에 이런 배경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복당이 불허된 이유가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복당이 불허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상습적으로 탈당을 했거나 당에 대한 악의적 비방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당을 불허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상습적으로 탈당을 했거나 당에 대한 악의적 비방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냐라는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당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증거를 가지고 당대표의 성비위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죠. 성비위 의혹이 터무니없고 증거가 빈약했다면 오히려 가로세로 연구소 측 강용석 변호사가 대중의 비판을 받을 일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힘 최고위가 강 변호사에 대한 복당을 불허했으니 이런저런 말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대표적 이준석계로 알려진 하태경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왜 정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는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볼 때는 가세현 방송이 좀 비열하다. 그런데 조회수는 잘 나올 거다. 그러면 그것만 하셔야지 왜 또 정치까지 하시려고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자, 이어 하 의원은 그래서 저는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저는 당연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방송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과연 당이 어려울 때 딴살림 차리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전전하다가 굴러들어온 하태경 의원이 다른 누군가에게 정치하지 마라, 복당을 불허해라 이런 말할 자격이 있긴 한 것일까요? 뭔가 당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들께서는 들지 않으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